2024년에 또 하반기에 네. 눈여겨볼 일정이 따로 있을까요?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뭐가 있어요. 네네. 매달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치. 일단 그거를 메인 이벤트로 중심을 잡아놓고 7월 달에 미국 공화당 정당 대회가 있어요. 네. 여기는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속해 있는 공화당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서 이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진행이 될지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거의 뭐 흐름으로 봤을 때 100% 거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올 것 같은데 네. 뭔가 좀 왜냐하면 재판도 받고 있고 그쵸. 아무리 그래도 뭐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고 네. 미국 금리 인하 뭐 계속 뭐 연초부터 두 번, 세 번, 전반기 끝나갈수록 상반기 끝나갈수록 뭐 두 번이냐 한 번이냐 얘기가 네. 많았는데 7월 말에 이제 FOMC 미팅이 있는데 이때는 통화정책의 논의는 당연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고용지표도 있고 소비지표, 물가지표 모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논의는 있을 수 있으나 금리 인하를 좀 미주수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어저께 CME 페드워치를 봤을 때 현재 금리의 동결이 89.7 거의 90% 거의 몰렸네요. 동결로. 10월 달은 아마 좀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싶으면서 7월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8월 중순 되면 현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당인 민주당 정당대회가 있어요. 네. 이건 또 시카고에서 진행이 되는데 네. 이때 바이든 대통령이 또 후보로 조기에 지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7월 달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제 다시 이제 재대결이 그쵸. 되니까 이거 이렇게 성사가 될지 거의 성사될 거라 생각은 되지만 혹시라도 변수가 있으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8월에 항상 매년 8월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이게 잭슨홀 미팅이라고 네. 아마 제가 유튜브 촬영하면서 매년 말씀해 드렸을 것 같은데 미국 연방은행 연은 중에 하나인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주최를 하는데 매년 와이오밍주의 휴양지에서 개최를 해요. 이게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은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을 바탕으로 거의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와요. 네네. 그리고 재무장관들도 다 와고 주요 전문가, 금융 전문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요. 네. 그러니까 어떤 예가 나올지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마지막 남은 2024년 내년에 올 25년의 금융정책을 대략 네, 알 수 있겠네요. 알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힌트가 제공이 될 수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네.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8월 달 말에는 조금 관심을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 9월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9월에 미국 금리 인하. 진짜 이거 기대가 되긴 하는데 네. 한국 추석이 제 가물가물한데 아마 이 비슷한 시기일 거예요. 9월 17일에서 18일 날 이틀간 이루어지는데 이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지 근데 CME 페드워치에서 보면 9월에 25bp 인하를 할 거다라가 61% 반이 좀 넘어요. 거의 반이 조금 넘어서 이게 또 뭐 확정하기에도 좀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고 그렇죠. 또 그래서 그렇다고 7월, 네. 8월에 있을 고용지표, 물가지표 네. 이게 또 말도 안 되게 나오면 그쵸. 안 하겠죠. 네. 근데 또 보면은 5월 CPI도 3.4% 나오면서 네, 좀 상승세가 좀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촬영할 때는 그때도 이제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언급이 있었다는 말도 들렸거든요. 살짝 있었죠. 네, 근데 그거에 반해서 지금은 분위기가 좀 많이 누그러진 상태로 보이고 있고요. 그 과열된 고용시장도 약간은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물가도 이제 상승세가 완만하게 이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좀 누그러진 것 같은데 만약에 금리 인하 쪽으로 분위기가 좀 옮겨지면 지금 너무 이제 강달러인데 그거를 추가적으로 견인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아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물가지표나 그렇게 강력한 미국의 고용지표가 조금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7월은 이르고 8월은 없고 9월에 FOMC 미팅에서는 한 번 정도 인하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 미 연준도
연말에 조금 기회가 그쵸. 생기니까 9월에는 조금 하지 않을까라고 네.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10월 달에는 솔직히 특별한 건 없어요. 네. 그 대신 이제 IMF랑 세계은행 연차 총회가 있는데 이거는 워싱턴 DC에서 항상 진행은 하는데 여기서도 그 8월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보다는 조금 덜 하겠지만 그래도 IMF하고 세계은행에서 항상 하는 이제 총회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8월 의장에 가가지고 네. 뭐 연설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10월에 잠깐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드디어 11월 5일 날에 미국 대통령 선거 그쵸. 가장 큰 이벤트. 가장 큰 이벤트. 과거에 선거 때마다 저희 팀이 긴장을 해요. 미국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새벽 시간부터 아침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 항상 긴장을 하면서 저희도 보고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빨리 와요. 이 이벤트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확정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예상을 하면서 누가 당선을 되든지 진짜 글로벌 경제 여러 방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엄청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현 대통령은 ESG 환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전기차, 전기차라던가. 뭐 다 뭐 ESG 탄소 뭐 감축 뭐 이런 걸 너무 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 우월자, 오일 진짜 너무 오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된다 그러면 약간의 이런 판도도 바뀔 수 수가 있겠네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지금까지만 해도 다들 아시다시피 뭐 요즘은 또 테슬라 주식이 조금 흐지부지 하지만 네. 한창 전기차 수요 늘고 그러면 테슬라 주식도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면 뭐 배터리 업체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다른 이제 뭐 전기동부터 시작해서 다른 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만약에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당선된다면 아마 이런 ESG 이런 전기 자동차에 대한 거는 조금 배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 옛날부터 셰일가스, 네. 셰일 오일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이런 오일 파워를 갖고 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여러 세대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런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네. 일단 이번 연도는 10월, 11월 달에 했던 미국 대통령 선거 가장 중요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11월 달 FOMC 미팅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9월 달 인하 후 동결할 거가 50%고 네. 왜냐면 이때 인하를 해버리면 12월 좀 애매해질 것 그쵸. 같아요. 미 연휴 좀 애매해질 것 같기 때문에 네. 11월은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것처럼 9월에 인하를 한번 하고 동결. 이제 12월 중순 17일, 18일 날 네. 거의 마무리되는 때 항상 있어요. 이때 25 BP 인하 거가 46% 정도 되는데 이거는 그때 조금 가봐서 어떻게 될지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보면 생각보다 왜냐면 미국이 연초에 금리 인하를 안 했어요. 네. 안 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불안감 이런 게 모든 게 하반기로 좀 몰린 것 같아요. 왜냐면 연초에 한번 해줬으면 한번 했으니까 그쵸. 부담감 좀 덜 했을 좀 수도 있을 부담스러운데 텐데. 한 번은 안 했어요. 근데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점점 오고 있으니까 네. 투자자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약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기초로 미국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까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조금 관심 갖고 투자에 조금 반영을 해야 하는 이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살펴보면은 정말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정말 많네요. 맞아요. 그래서 또 오늘은 처음에 이제 원유를 메인으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뭐 또 이제 추가해서 2024년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뭐 약간 그런 이슈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아까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미국 달러가 굉장히 강세예요. 그니까요. 워낙 환율도 강세고 맞아요. 지금 미국 여행한다고 그러면 진짜 거의 안 하는 게 나을 정도로 맞습니다. 그냥 동남아 가시는 게 네. 날 정도로 미국 달러가 굉장히 강세예요. 네. 지금 미국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당분간 100 이상. 제가 오늘 현재 26일이죠. 26일 기준으로 제가 왔을 때 한 105 정도 나왔어요. 근데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네.
당분간 100 이상은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면서 네. 미국의 금리 인하, 대통령 선거 이런 굵직한 이슈들을 앞두고 미 달러의 매도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거는 되게 조금 하반기로 갈수록 좀 주목해야 될 상황일 것 같고 네. 만약에 매도세가 나온다 그러면 달러 약세로 다시 물가 상승 조금 상승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그 다음에 미국 금융시장, 미국 주식들이던 뭐던 미국 금융시장에 외국인들이 자금이 조금 더 유입되는 모습을 많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이슈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해외 선물업소는 거래 못하지만 미국 주식 거래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작년에 1,200원일 때는 그냥 환전하고 거래하자였는데 그러니까 1,300 후반대 오니까 저도 거래하기가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솔직히. 왜냐면 같은 주식의 같은 값이라도 사실 들어갈 때 이제 자금이 더 필요하니까 환율이 워낙 높으니까 그쵸. 그래서 망설이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좀 매도세가 들어와서 달러가 좀 약세가 된다 그러면 저희뿐만 아니라 미달러화를 주요 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유럽 국가들이나 다른 데서 미국의 금융시장으로 조금 더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또한 최근에 구리 가격이 많이 올랐었어요. 네.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조금 한풀 꺾이긴 했지만 최근 구리 가격 상승하고 있고 원유 가격도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무역 수지나 이런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이 어떻게 될지에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미국 고용 지표가 정말 수거든지는 미지수지만 아마 7월 초 다음 주에 한 번 더 봐야 되겠지만 미국의 이제 좀 강한 고용 지표가 다소 약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미국 금리 인하에 조금 하루빨리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금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네. 금리 인하의 시기 정말 9월이 맞냐? 그쵸. 9월까지 안 하면 12월 한 번밖에 없을 거고 금리 인하 시기, 횟수 그리고 이런 게 글로벌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그런 관련된 이슈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저희가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에 저도 매년 한 5년마다 한 번씩 하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복잡해요. 네.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하는 다시 한번 것으로 해도 선거하는 좋을 것 걸로 같습니다. 한두 달 후에 네. 다시 한번 이거 저희가 한번 방법 어떻게 뽑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시간을 갖고 네. 다들 머릿속에는 이제 투자분들께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머리 한편에는 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방송은 아마 이후에 나가게 될 텐데 네. 27일 날 저희가 이제 미국 대통령 첫 대선 토론이 그쵸. 있잖아요. 90분 정도 열린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뭐 거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바이든 대통령이 나올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 두 명이 이제 정말 모든 정책에서 거의 모두 반대 포지션을, 스탠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토론을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어차피 이 방송이 아마 저희가 업로드했기 전에 이게 첫 TV 토론 대선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저희가 아마 이 대선 토론이 조금 이슈 끌 만한 좀 네. 재밌는 얘기가 나왔다 하면 다음 시간에 이 TV 토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좀 분석, 네. 조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 일단 휴가 시즌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날씨도 한국도 많이 더워졌죠. 엄청 덥고 네.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7월은 다소 좀 조용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아요. 금리 인하도 있고 그쵸. 뭐 선거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이슈들이 남아있는 상황임에 따라서 휴가를 조금 즐기시면서도 주요 이슈들에 좀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음 시간에도 이제 투자자들 분께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슈거리를 저희가 찾아가지고 다시 한 달 후에 7월 말에 좀 더 덥겠죠, 이제 그때는. 네. 완전 여름이겠네요. 네. 무더위가 있지만 조금 투자하신 분들이 조금 속 시원하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한 이슈거리를 갖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해손남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좋아요하고 구독은 항상 사랑입니다. 해주시고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